코로나19 전에도 신종플루나 메르스 등 감염병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 주목을 하곤 했었죠. 그러나 감염병이 소강 상태를 맞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부산의료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당장 응급실 기능부터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의회의 시 그리고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최종 처리가 될 테고요. 그런데 내년도 부산의료원에 대한 시 출연금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이 됐다고요. 네. 설명을 드리면 원래 부산시에서 매년 공익진료결손분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50억 가량을 부산의료원에 지원했습니다. 예. 근데 이 50억 가량의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오다가 올해 갑자기 50억의 절반 수준이 24억 8천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부산의료원이나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이 의료 손익과 의료 외 손익을 나눠 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감염병 대응을 하게 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손실 보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이나 뭐 정부 국비 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등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이제 의료 외 손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의료 외 손익과 의료 손익을 비교해 봤더니 부산시가 흑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공익진료결손분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배경을 발표했는데요. 예. 네, 실제로는 그 계산에 대한 방식이 조금 그 결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네. 추정컨대 부산의료원의 결산 적자가 약 15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반영했다라면 흑자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예. 현재 부산시가 계산한 셈법으로는 흑자가 나온다라는 배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손실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외에 다른 보조금하고 합쳐서 이것이 의료의 손익을 따져봤을 때는 흑자다. 네. 그러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 적자 150억 원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반대되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한 이 전자대로 의회는 처리를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삭감을 했다. 코로나 때도 삭감하지 않았었는데 원래 처음으로 삭감을 한 거죠. 네, 오히려 코로나 때는 직원들의 급여 문제 등이 좀 네. 거론이 되면서 정부 손실보상금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50억을 지원했던 공익진료결손분을 50억을 더 추가해서 100억 이상을 지원했던 연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료의 손익을 뭐 손실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흑자가 된들 이 결산 적자가 150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영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이제 회복지원금이라는 걸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방의료원에게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잠재적으로 보면 이제 의료 외 손익은 앞으로 줄어들 추세고요. 예. 그 의료 손익이 그럼 회복이 돼야지 이게 수치가 맞아지면서 경영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의료원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했을 때 병상 가동률이 약 마이너스 55%입니다. 네네. 그 말인즉슨 의료 손익이 회복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료 외 손익은 줄어들 것이고 의료 손익은 회복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한 예산이 결국에는 부산시의 역할로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네네. 현재 부산시는 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의료 손익이라든지 이런 경영상의 예산들을 확인해 보면 약 285억 정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나타내고 있는 도시가 부산의료원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저 손실보상금하고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다 합치더라도 적자가 나는 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의료 손익이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예. 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알겠습니다. 것처럼 메르스 사태 때 2년이 걸렸거든요. 네네. 지금 코로나 사태는 4, 5년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봤을 때는 의료 손익이 회복되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 말씀드립니다. 다른 뭐 코로나가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다른 지역의 예산 처리가 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부산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부산의료원과 규모가 비슷한 뭐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정도 지역을 비교해 보면 예년과 그러니까 올해와 동일하거나 내지는 소액 증가하는 경향을 네. 보였습니다. 근데 부산만 유일하게 삭감하는
실태가 나타났고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도를 보시면 경기도는 플러스 알파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경기도 자체에서 자체 회복 지원금을 37억을 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내년에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자체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나타났는데요. 경기도는 타 지역에서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선도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다고 네네.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공의료 중요성을 그렇게나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표로 보니까 서울, 경기, 대구는 오히려 늘렸고 나머지도 최소한은 보전을 해줬을 텐데 근데 우리만 이렇게 줄였네요. 네, 맞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여기만 받은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당장 응급실 기능부터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진로 결손분의 50억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응급실 의료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공익진로 결손분이 삭감됐다는 말은 부산의료원의 응급실의 그 인건비가 이제 삭감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직접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부산의료원이 주치자 응급실까지 개소하면서 응급실 기능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예.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고 간호 인력도 더 배치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응급실 인건비의 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부산시가 삭감하게 되면서 응급실 기능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좀 이런 우려를 공익진료 관련된 이 비용을 삭감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응급실에는 응급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니까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이 위탁 공공의료 사업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의료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이 예산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예,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3포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 취약계층이 발굴되면 의료 지원을 하고 퇴원하고 나신 이후에 지역사회에 정착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네. 이 예산이 7억 5천에서 지금 3억 3천으로 약 4억 2천가량이 삭감됐고요. 노숙인 진료비, 노숙인 복지법에 의해서 노숙인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부산의료원이 대표적인 곳인데 6억 5천에서 4억 4천2백만 원으로 예산이 약 2억가량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의료통번역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네네. 1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반액이 삭감돼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다. 라고 수행해 왔던 사업들의 대부분이 네. 삭감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공공의료 그 충원율도 굉장히 낮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병원 수가 모자란, 예.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채 되지 않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서부산 의료원이 지금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예, 예. 있는데 부산 지역에 한해서 보자면 약 145년 만에 제2의 의료원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있는 것에 대한 예산마저도 깎았다. 우리 시민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